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데요. 안녕하세요, 미저리들. 생각방송의 미주랑입니다. 오늘은 오래전부터 화두가 된 우리나라의 나이 제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국민 의견조사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며 기존처럼 한국식 세는 나이가 좋다는 의견은 10% 정도가 나왔는데요. 만 나이로 통일을 찬성하는 주된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 불편 해소,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 세 가지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세는 나이는 또 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세부적으로는 총 5가지 계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만 나이가 공식적인 나이로 인정되지만 그 외에는 민간에서 통상적으로 세는 나이를 지칭합니다. 본래 동아시아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사용했던 방식이지만 차츰 서양식 만 나이로 전환해 모든 나라가 세는 나이를 폐지했고 현재까지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흔히 새해 첫날에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나이가 바로 이 세는 나이인데요. 근데 이게 또 관습으로 깊이 들어가면 연령대에 따라 나이를 가산하는 날의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가령 요즘 세대는 양력 기준으로 1월 1일에 한 살 더 먹고 중노년 세대는 음력 1월 1일에 한 살 더 먹고 아니면 전혀 다른 입춘 기준으로 한 살 더 먹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양력으로 89년생이고 음력으로 88년생인데 띠는 음력 기준이라 용띠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계속 너는 89니까 뱀띠라고 뱀새끼라고 해서 뭐 말띠에서 양띠가 된다거나 하면 상관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용에서 뱀이 되니까 어린 마음에 조금 존심도 상하면서 욱해서 싸웠던 기억이 났고요. 그 새끼는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요. 한국의 일부 법률과 언론 매체에서는 행정 편의를 위해 세는 나이와 만 나이의 중간 정도로 호환되는 연나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연나이는 한국식 세는 나이에서 무조건 한 살을 빼는 것입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제도를 섞은 셈법인데 그 이유로는 세는 나이는 애초에 비공식 나이라 쓰지 않고 한 시점에 만 나이를 쓰자니 생일 기점으로 나이가 달라지는 특성상 번거롭게 생일까지 알아야 하므로 어차피 그 해 안에 언젠가는 이 사람의 생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문제의 소지가 적은 연나이를 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는데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빠른 년생이라 과거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갈 때 민증검사에서 저 때문에 뺀찌 먹은 적이 있어서 그 고통과 동지들에 대한 미안함을 아는데요. 이 같은 부분에서 만 나이로 통일할 경우 현재 2022년 기준 2003년생은 모두 성인인데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생일자는 성인이고 아직 생일이 오지 않은 9월 29일부터 12월 31일 생일자는 여전히 청소년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같은 해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도 모든 친구가 다 같이 술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 각각마다 다른 생일이 기준이 되어 개별 시점마다 누구는 성인, 누구는 아직 청소년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술, 담배 구매에 적용되는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처럼 일정 시점이 지나야만 자격 요건이 부여되는 영역에서는 만 나이 제도가 꽤 비합리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는데요. 아예 출생 연도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35살, 만 28세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76년생 방식으로 말입니다. 출생 연도 기준으로 할지라도 외국도 그 출생 연도 기준으로 한 살 한 살 나이를 추가해 나가는 것이고, 출생 연도는 외국이라고 한국이라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국제 표준 셈법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생활을 거듭하면서 동갑내기보다는 점차 연장자나 후배들이 많아지다 보니 옛날엔 걔가 25살이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지금은 몇 살인지도 모르겠고, 옛날에 고모부가 환갑이셨는데 지금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몇 살이냐고 묻고 몇 살이라고 답하기보다는 그냥 62년생 안철수, 59년생 심상정, 82년생 김지영처럼 몇 년생이냐고 묻고 몇 년생이라고 답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매년 바뀌는 나이보다 바뀌지 않고 항상 고정된 출생연도 방식이 우리에게 훨씬 좋지는 않을까. 누가 몇 살이냐고 물으면 간단히 나 83년생이라고 하면 되는 것을 나 43, 아니다, 생일 지났지? 44이다. 오늘 28일이야? 43이네? 이따위 일 같지도 않은 일로 사회적 혼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효율인지. 게다가 이 짓거리는 개개인별로 매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1년만 사는 것도 아니고 많게는 100년, 앞으로는 150년도 살 거면서 매년 바뀌는 나이를 의미 없이 세매야 되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최대한 절제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정치인 기질이 나와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 잘못했어. 내 무릎 꿇을까? 무릎 꿇을까? 왜? 바지 들어오니까.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저 인간이 태양에 대한 지구의 공전 주기를 토대로 한 바퀴 돌면 1년, 그 1년은 한 살이라고 정했을 뿐인데, 매년 다시 돌아오는 나의 그 생일이 과연 중요한 기준일까? 아니면 내가 우주 어느 시점에 태어났는지가 더 중요할까? 아무 이점도 없는데 굳이 일요일 단위로 따져 들어가야 할까? 같은 과 동기는 1월생이라 이미 생일이 지나서 성인이라 19금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따가 술도 마시러 간다는데, 누구는 12월 31일에 태어나서 대학생인데 1학년 내내 술도 못 마시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으로 여친 생겼는데 게다가 동안이기까지 해서 민증검사 때문에 모텔도 안 뚫리고 이래야겠습니까? 저출산 시대에? 죄송합니다. 또 흥분했네요. 빠르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 잘못했어. 내 무릎 꿇을까? 무릎 꿇을까? 왜? 바지 들어오니까. 아무 실익도 없는데 굳이 국제적 표준이라고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것도 굉장히 웃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출생연도 방식이 되면 법조문에 표기하는 것은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법령에 표기할 경우 큰 틀만 유지해놓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빼버린 다음 대통령령에 5에서 10년치 기준을 만들어 놓거나 기준 연도를 정해놓고 해가 바뀔 때 태어난 연도도 플러스 1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법을 매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국제적 기준 통일과 체감나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과 불평까지 해소되는 출생연도 방식, 지구의 공전 주기로 정한 네 생일이 언제 돌아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이 우주에 언제 태어났는지가 중요하다는 명분. 이제 외국인에게도 How old are you 대신 When were you born을 쓰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먼저 시행해서 국제 표준을 바꾸는 것은 어떨지. 아니, 한글이 개우수한 글자인데 국제 표준 글자도 안 되는 마당에 전 세계가 다 쓰고 있는 만 나이가 바뀌겠냐? 이 새끼 뇌가 없나? 제안하는 거잖아. 제안이라잖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각방송인 만큼 댓글로 삽소리라도 생각들 좀 써주시고, 영상이 0.1이라도 좋았다면 좋댔구나 부탁드리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